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국어 문법을 또 어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병음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음으로. 한, 일, 바, 하이바라고 표현을 하죠. 중국어 문법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중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는 거는 중국어 문법의 단위를 얘기해요. 문법의 단위. 문법의 단위. 자, 그래서 가장 적은 것부터 큰 방향으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 가장 작은 단위의 문법의 단위를 우리는 일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태소예요, 형태소. 이것보다 이 기본적인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되냐.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이 무엇을 이루냐. 우리 그래서 구를 이룬다고 하죠. 그 구를 뭐라 그런다? 자, 이 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룹니다. 다음, 이 문장들이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이 구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같은 말. 중국어의 문법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어요. 자, 작은 것부터 큰 것,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인수, 스, 관, 슈즈, 슈群 이렇게 해서 형태소에서 단어, 문장, 단락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형태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형태소. 가장 우선은 다 아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번 다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형태소는 소리 플러스 의미, 소리와 의미가 더해진 아주 작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단어는 그럼 뭐냐? 여기서 의미가 부여가 되고 고유의 형식이 만들어진 것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이 쓰는 단어는 보통 무슨 사라고 끝나는 형태가 있어요. 끝나는 형태로 느낀다. 예를 들면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개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는 그럼 뭘까요? 구라는 거는
2개 이상은 단어가 결합인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please, 문장은 완전한 의미를 갖는 형태. 그래서 문법의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은 보통 무슨 문으로 끝나죠. 예를 들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문장 성분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주요 성분, 그다음에 보조 성분. 주요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말하는 주요, 주어, 그다음 목적어 이런 것들이 주요 성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보조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러한 형태들 것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에 있는 형태들의 단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합을 시켜서 문장을 읽고,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쓰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문법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 언어들마다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다른 거는 이제 뭐 굳이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요약하자면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형태 변화가 없다. 형태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뭐 하다 라고 하면 동사처럼 들리죠? 뭐뭐운 뭐뭐한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형용사의 형태, 뭐 부사의 형태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형태 변화가 있어서 쓰이게 되는 이런 규칙적인 것들이 존재하는데 중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는 문법은 순이 중요하다. 어순. 단어들이 나열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순은 비교적 조금 그래도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이고 그래서 이 어순으로 우리가 중국어 문법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거를 쉽게 잘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팁은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외울 때 품사를 꼭 같이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중국어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자, 단어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저는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어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되죠. 중국어 동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동사다? 서술 기능이 있는 동사. 그래서 이 문장의 주체다, 문장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해줘요.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해주는 품사다. 중국어 동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의 분류.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 자동사라는 건 뭐냐?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그러면 중국어 동사에서 자동사를 우리가 또 한 번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자동사. 두 번째는 이합동사, 이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자동사는 뭡니까? 그냥 태생 자체가 자동사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오시. 시오시는 무슨 뜻이에요? 휴식하다. 그럼 이합사는 무엇이냐? 얘는 좀 인위적인 것이 들어갔어요. 인위적인 것이 가미된 아이. 자, 이합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합사라는 거는 형태 자체가 이음절의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이음절의 형태를 갖는데, 이음절의 형태를 가지면서 이 이음절의 형태가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사인 거예요. 동사가 된 아이. 다시 한번. 이합사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음절의 형태로 보통 존재하는데 이 형태가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되어 있는 동사를 우리가 이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합사는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시험, 뭐 시험고시 같은 그런 시험에서 이러한 것에서 오류를 많이 찾게 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합사라는 거는 이음절의 형태로 존재하는 동사인데 이 형태 자체가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다.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 쉽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합사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 빵망. 자, 그 다음 진짜. 그래서 얘네들 뒤에 보통 목적어를 붙여놓고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는 것들이 그런 문제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합사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타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동사를 또 우리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적어를 한 개를 갖는 타동사.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를 2개 갖는 타동사.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어가 구의 형태를 갖는 구 형태인 타동사. 이렇게 나눠요. 다시 한번. 타동사는 중국어에서 목적어를 갖는 것을 타동사라고 하죠. 어느 나라든. 이 타동사를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한 개 갖는 애, 한 개는 2개 갖는 애, 또 하나는 구의 형태인 것. 그러니까 명사가 명사형의 단순한 목적어 형태로 존재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 번째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어를 한 개 갖는 거는 일반적인 타동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목적어를 2개 갖는 애들을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보자면, 가오수, 자, 원 등등등. 예를 들면, 我告诉你一件事情.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我问你一个问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2개씩 갖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구인 형태 타동사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나수안. 다시 한번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동사라는 것은 기술, 서술의 기능을 갖는 품사인데, 어쨌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품사예요. 엔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자체에서. 근데 중국어 동사에서는 크게 이 동사를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목적어를 갖는 자동사, 갖지 않는 자동사, 갖는 타동사.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눴다가 이 자동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2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자동사, 그 다음 이합사 형태의 자동사. 그 다음 타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갖는 아이인데 이 타동사는 3가지 분류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목적어를 1개 갖는 것, 타동사. 그 다음에 2개의 형태의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 그 다음, 구 형태의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 이렇게 또 3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어 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이 표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표 하나만을 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의 동사들을 쫙 나열해서 암기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동사는 여기까지예요.